아침을 여는 빗줄기가 바다에 들이웁니다. 한 길, 두 길. 해녀들은 칠성판 등에 지고 혼백상자 이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의 생명줄을 바다에 던져놓은 채 제 몸 하나 기댈 곳 없는 너른 바다로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두려움을 잊은 진 이미 오래입니다. 파도와 씨름하며 세월의 풍파를 헤쳐갑니다.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해녀들의 물질은 그네들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걸 삼켜버릴 듯 파도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금더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애타게 불러봐도 바람에 실려오는 건 공허한 물거품뿐입니다. 우리는 해녀 금덕의 흔적을 찾아 2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의 동남부 대표 어촌마을인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입니다. 금덕이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해녀 금덕의 후예들은 오늘도 바다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우린 금대기는 모르고 옛날 할망들은 금대기여의 작업 가는 생이라 이 간 전북도 잡아오고 허단에 그 금대기는 할머니가 3일차 이틀은 간 물건을 하영 잡아오고 3일차 가는 못 돌았대. 아니란 경했죠. 우린 저거 금대기 여에는 해도 안 가와신디. 금덕이어에 대한 기록은 마을 향토지에도 남아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바위, 여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해녀 금덕의 이야기. 그저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인 걸까요? 해녀 금덕의 발자취를 쫓아 제주의 대표 향토사학자인 오문복 선생과 함께 어느 묘지를 찾았습니다. 한자 한자 짚어가며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데요. 바로 해녀 금덕의 묘비라는 겁니다. 그 금덕이가 그러면 성이 신씨인 거죠? 예, 성이 신씨요. 그 아버지 이름이 외자 이름이 엽자이고. 신금덕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물론 예전에는 이제 부인들이 이름 안 써요. 오문복 선생은 느닷없이 족보를 꺼내와 금덕이 자신의 팔대위 할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다며 얘기 보따리를 풀어냅니다. 이제 해녀 이름이 이제 금덕이 신금덕이기 때문에 그저 그 신금덕이가 이제 찾아낸 섬이라고 여라고 해가지고 여라고 한 것은 바닷속의 이제 섬입니다. 그래서 금대기여 그러고 금대기여 자리하면 이제 지금까지도 좀 뭐 잘도 잡히고 뭐 정말로 그런지 뭐 또 맛도 좋다고 이제 이래서 그 이제 금대기여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실존 인물이었다는 해녀 금덕. 그렇다면 금덕이여의 실체도 혹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첨단 장비를 탑재한 국립해양조사원의 2,000톤급 조사선 해양 2,000호입니다. 표선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금덕이어가 있다는 바로 그 해역입니다. 금덕이어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조사하기 위해 부산에서 이곳까지 온 건데요. 과연 금덕이어는 이어도처럼 전설 속에 존재하는 섬일까요?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걸까요? 금덕이어가 있는지 얼마나 큰 바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이 일대를 정밀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표선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지점. 해양 2,000호는 해역을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며 해저 지형을 조사하는데요. 이때 이용하는 장비가 다중빔 음향 측심기입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음향 신호를 보낸 뒤 반사된 신호를 다시 받는데 하나의 신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신호를 한꺼번에 쏘기 때문에 해저 횡단면 전체의 수심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63m? 네. 이번엔 음속 보정 장치입니다. 조사선이 움직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나 수중 밀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수심 자료를 함께 취득하는 건데요. 다중빔 음향 측심기에서 얻은 자료와 합하면 일반 지도의 등고선처럼 높낮이가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저주파와 고주파 지층 탐사 시스템과 위성 측정기 등을 이용해 조사한 자료를 종합 분석해보니 해저 지형의 윤곽이 나왔는데요. 그 모습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해저 지형의 형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네, 여기가 지금 수심이 가장 낮은 곳이 이쪽 부분이고요. 웅덩이가 이쪽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3D 프린팅 기법으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바닷속 암초인 여가 아니라 대형 분화구 중심으로 오름처럼 사방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심이 가장 낮은 곳은 9.9m, 분화구 바닥까지의 최대 수심은 64m나 됐습니다. 분화구의 크기도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화구류 내 남북 방향은 660m, 동서 방향은 430m로 타원형이며 바닥 면적은 축구장의 16배에 달합니다. 분화구만 놓고 보자면 백록담과 그 모양이 같고 성산 일출봉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저희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여기에 천소 지역으로 이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웅덩이 형태의 지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희는 이제 해저 분화구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화구의 서쪽에서 아주 평평한 지형이 발견되는데요. 이곳의 넓이만 3만 제곱미터, 약 9,000평에 이릅니다. 이곳을 해녀와 마을 주민들이 금덕이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특이한 해저 지형은 2007년 제주 연안 해역을 조사하던 중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정밀 조사를 통해 해저 분화구란 사실이 확인됐고 2015년 지금의 탐라 분화구란 공식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지역 해저 지형 조사 중 우연하게 특이한 지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정밀 조사를 위하여 해저 지형 조사, 중력, 지자기, 첨부지층 그리고 저질 조사 등을 실시하여 금덕이 초와 그 주변에 있는 웅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쪽이 분주해집니다. 긴 원통 모양의 장비를 조립하고 있는데요.
바다 밑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채취하는 기구인 피스톤 코어입니다. 네, 이제 바닷속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장정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겨우겨우 바닷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머리 쪽이 무거운 피스톤 코어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 바닥에 박힙니다. 다시 배 위로 올라온 피스톤 코어엔 어떤 물질들이 빨려 들어왔을까요?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망치를 이용해 관속 시료 채취관을 깨보는데요. 모래와 조개 껍데기 같은 퇴적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땡기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 여러 시추 장비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곳을 조사한 결과 분화구 안에는 아주 미세한 크기의 점토가 우세하게 나타났고 분화구를 제외한 다른 지점에선 자갈이나 굵은 모래, 조개 껍데기 같은 물질들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분화구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물질, 점토나 실트 같은 물질들이 주로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 환경보다는 해류 영향이 더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분화구 내부는 깊고 주변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 해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데 외부는 지금 보시면은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벼운 물질은 날아가고 이제 자갈과 모래 같은 그런 무거운 물질들이 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주파를 이용해 지층 단면을 조사해봤는데요. 해저 분화구 바닥에 60m 이상의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원래 해저 분화구의 깊이는 64m가 아니라 120m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분화구 남서쪽 사면에서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한 암석지대가 발견됩니다. 용암이 흘렀던 흔적, 용암 통로와 매우 유사합니다. 분화구의 북서 방향에선 용암 언덕이라 불리는 부품 빵 모양의 투물러스 지형이 4곳에서 발견됩니다. 용암 통로와 투물러스 지형 모두 제주 해안 용암지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화산 폭발 당시 용암이 흘러내린 흔적들입니다. 용암이 분화구에서 나와서 흘러가면 이제 용암 하천이라고 부르는데 그 용암 하천의 구조나 또 용암 하천으로부터 흘러간 용암이 평지 가까운 데 가면은 더 이상 빨리 흘러내리지 못하고 뒤에서 밀려오는 힘에 의해서 앞쪽 부분이 약간 빵껍질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그런 걸 튜물러스라고 하는데 그런 튜물러스 구조가 인식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거기 그 현재의 그 탐나 해저 분화구가 있는 장소는 형성 당시에는 물속이 아니고 육상에서 육성 화산 활동에 의해서 용암이 유출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저 분화구인 탐라 분화구. 아직 많은 것이 베일에 감춰져 있는데요. 신비한 바닷속만큼이나 궁금증 투성입니다.
조용하고 한가로운 이곳에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는데요. 무거운 잠수 장비를 배에 옮겨 싣고 있습니다. 수심 60m 심해 탐사를 앞두고 꼼꼼히 장비를 점검하는 건 필수입니다. 처음 이제 그 탐사를 하게 되는데요. 바다 매력이 무엇을 기대하고 가는 것보다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잘 헤쳐나가고 안전하게 다이빙하는 게 그 수중 탐사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떨려요.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일단 떨려요. 그래서 뭐가 있을지 정말 궁금해서 얼른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네. 탐사팀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금덕이어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파도를 헤쳐나갑니다. 10여 분을 달려 다이빙 포인트에 도착하자 배 위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산소통 4개의 수중 스쿠터까지 한 사람이 메고 가야 할 장비 무게만 100kg에 이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바다에 뛰어들기 전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오케이. 있어도 됩니까? 오케이, 들어가서 이 줄 잡아라.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다이버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바위벽을 타고 미지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힘겹게 도착한 곳은 빛이 통하지 않는 깜깜한 바다. 랜턴의 불빛마저 굴절되는 그야말로 심연입니다. 보이는 거라곤 암흑 속 모래바다뿐 공포감이 들 정도입니다. 바닥을 찍은 다이버들은 조심조심 위로 올라갑니다. 동트는 새벽의 여명처럼 빛이 들고 생명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 나뭇가지처럼 생긴 해면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두 팔 벌려 탐사팀을 향해 인사를 건넵니다. 어둠에 숨어있던 생물들이 하나둘 얼굴을 내미는데요. 두껍게 바위를 뒤덮고 있는 건 보라판 멍게루입니다. 하얀 머리카락을 삐죽삐죽 세운 것처럼 군체를 이룬 건 히드라류.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종입니다. 조금 올라가자 형형색색의 산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멋진 줄무늬를 가진 육동가리는 사이좋게 짝을 이루어 여유를 즐깁니다. 몸체는 쭈글쭈글해도 이름은 예쁜이 해면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 종입니다. 더듬이를 바짝 세운 깊게 민숭 달팽이도 시선을 끄는데요. 마치 바닷속 작은 요정을 보는 듯합니다. 멸종 위기종 1급인 나팔고둥도 진귀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둥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합니다. 부채 모양의
안개꽃다발 같은 가지를 가진 둥근 컵 산호입니다. 대형 부채산호로 우리나라에선 제주에서만 서식합니다. 연산호 사이에 우뚝 솟아오른 둔한진 총산호, 도도한 자태를 뽐냅니다. 큰 바위를 한 바퀴 빙 둘러싼 산호의 모습이 꼭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케 합니다. 맵시를 뽐내는 큰 수지 맨드라미는 키가 2뼘이나 되는데요. 작은 꽃송이들이 꼭 은행과 단풍을 닮았습니다. 너풀너풀 물결 따라 춤추는 건 긴가지 해송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57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나 좀 보라는 듯 길고 가느다란 잔가지를 자랑합니다. 보이시나요? 화려한 독침으로 무장한 솔베 감팽입니다. 솔베 감팽은 위협을 느끼면 긴 지느러미를 세워 자신을 보호하는데요. 카메라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림처럼 펼쳐진 산호 정원. 국내 최고의 연산호 군락지라고 평가받는 서귀포 문섬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세 개의 갈색 줄무늬를 가진 벤자리떼가 탐사팀 앞을 가로막습니다. 해조 숲이나 암초 지역에 무리지어 사는 특성이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론 해조류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제주의 특산종인 자리돔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 보니 해녀 금덕이 물질을 했을 법한 감태밭이 나옵니다. 마치 누가 심어놓은 듯 규모가 대단한데요. 살아 숨쉬는 바다, 그 풍성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다름 아닌 여기가 해녀 금덕의 보물창고 아니었을까요?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고요한 바닷속, 난데없이 육중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망치와 정을 든 다이버들이 무언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탐라 분화구의 생성 비밀을 풀어줄 단서를 찾기 위해 암석을 캐내고 있는 겁니다. 암석은 분화구 안쪽 수심 20m 지점과 금덕이어 바깥쪽 부근 이렇게 두 곳에서 채취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종류의 암석인 걸까요? 분화구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채취한 두 암석 성분은 다를까요? 육상과 해저의 지질 자원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우리는 해저 분화구에서 채취한 암석을 분석하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현미경 관찰을 위해서는 0.03mm의 박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먼저 암석 절단기를 이용해 암석 일부를 잘라냅니다. 이후 연마 과정을 거치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붙여 다시 자르고 갈아내기를 반복해야 박편이 완성되는데요. 이제야 분석 준비가 끝난 겁니다. 편광 현미경을 이용해 암석 박편을 들여다보면 암석의 특성이
바로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짙은 회색 바탕에 시커멓게 몇 군데 구멍이 뚫려 있고 흰색과 노란색, 황색과 보라색 등의 알갱이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하나의 추상 작품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안쪽과 바깥쪽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이 거의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암석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두 개의 모든 시료를 현미경 관찰을 해본 결과 이제 침상의 사장석 그리고 타형 내지 반자형의 모양을 가지는 세립질의 감람석, 휘석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제 현무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볼 수 있었고, 네, 바로 화산섬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공을 가진 현무암질 암석입니다.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이것들이 다 송이나 그 분석이 아니라 용암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암으로 나타났다는 건 얘들이 일반적인 분석과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탐라 해저 분화구는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상궁불이나 또는 이제 순상 화산이라고 하는 용암으로 구성된 화산체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자락, 파도가 넘실거리듯 오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히 오름의 왕국이라 불릴만 한데요. 언제 봐도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죠. 제주어로 소형 화산체를 뜻하는 오름은 제주섬을 빙 둘러 360여 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오름들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생긴 모양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크기와 모양은 달라도 거의 모든 오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름을 형성하는 주요 지층인 화산송이, 스코리아입니다. 송이는 화산이 분출할 때 용암이 공중으로 분출하면서 마치 팝콘처럼 튀겨진 붉은색 돌 알갱이들인데요. 지금도 속살이 드러난 오름자락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은빛 물결 억새꽃이 흐드러진 삼궁부리엔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사시사철 색다른 정취도 일품이지만 깊이 130m나 되는 삼군부리 분화구야말로 진짜 보물입니다. 분화구 안엔 다양한 동식물이 어울려 살고 있는데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인 셈입니다. 여기다 지질학적 가치 또한 매우 커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산군부리 분화구는 동서방향이 544m, 남북방향이 450m나 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삼군부리는 단성화산체 가운데 유일하게 현무암질 용암석으로 구성됐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현무암질 용암석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다른 오름들과는 달리 송이와 같은 화산재는 찾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군부리는 화구, 즉 용암이 분출했던 출구란 뜻인데요. 화구에서 뿜어져 나온 용암이 굳으면서 삼군부리의 형체가 형성됐고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결국 하중을 견디지 못한 지반이 내려앉았고 지금의 분화구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상부가 내려앉으면서 생긴 함모령 분화구입니다. 바깥쪽은
완만한 능선을 이루고 있지만 안쪽은 깎아지른 절벽처럼 아주 가파릅니다. 상군부리의 최대 비고 31m, 분화구의 깊이 132m, 상군부리 지표면보다도 바닥이 100m 정도 낮습니다. 상군부리와 탐라 분화구의 유사점이 두 가지가 발견된 건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구성 암석입니다. 보통 송이가 없이 용암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관으로 갈수록 경사가 되게 완만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화구 안쪽으로 오목하게 이제 꺼져 있는 거죠. 지금 저 탐라 해저 분화구도 지형에 비해서 상당히 급하게 내부가 이렇게 분화구가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군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급하게 깊게 이렇게 분화구가 발달해 있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 광물, 구성 성분과 지형 이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지런한 독살에 간세도 못했구라. 야이 닮은 나이는 그래 말이여. 아이고 몸조리 해서 할 건데 아기랑 사흘 만에 영 물질러래 바닥에 온 거 보면 금덕이 해녀 금덕이 살아 돌아온 듯합니다. 백개나 삼촌도 아저 바닥이 우리 해녀들 금덕이었시나. 무대 위를 누비는 금덕은 200여 년 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해녀 금덕과 꼭 닮아 있습니다. 저 바닥을 어멍이란 생각해서 한다이. 대상군 해녀 금덕은 오늘날 시극으로 재탄생됐는데요. 강인한 해녀 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해녀 수가 줄고 고령화되는 현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 세계적인 어멍들 없어? 예. 우리 금덕이는 자기 마을, 자기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흔쾌히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금덕이의 정신을 우리 해녀들이 널리 알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본받았으면 합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 어스름한 풍경 속 아침 해가 솟아오릅니다. 해녀들은 오늘도 금덕이의 넋이 서려 있는 바다인 그네들의 일터로 향합니다. 두둑한 망사리를 꿈꾸며 희망을 안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험하디 험한 물살을 맨몸으로 견디며 물질하기를 얼마. 손바닥만한 전복을 캤습니다. 바닷바람에도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태왁에 몸을 의지한 채 물살에 삶을 띄우며 자맥질을 거듭합니다. 여기가 물반, 감태반인가요? 감태를 헤치다 보니 귀한 전복도 눈에 들어옵니다. 한나절이나 물질을 거듭합니다. 나이든 해녀들은 오랜 시간 잠수가 쉽지 않은데요. 해녀들의 숨비 소리가 고되게 들립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해녀들은 다시 무트로 올라옵니다.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다 휘는데요. 한나절 물질에도 망사리는 가볍기만 합니다. 이게 9시 안 돼서 8시. 홀 시간 20분 그냥 사라지는데. 야, 1kg쯤 되니까 3개에. 3개 잡아. 1kg 데커라. 야, 소라지를 잡고 있더만이. 지친 기색 속 유독 밝은 표정의 해녀가 있습니다. 주변 해녀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와, 그야말로 얼굴만한 전복입니다. 저게 다 몇 개인가요? 하루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씻기는 듯합니다. 잡아줘도 야, 나부지야. 그거 누가 수확량이 적은 할망 해녀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저마다 비슷한 사정이지만 인심 좋은 해녀는 애써 잡은 소라를 대접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
소라 못 사줄까? 소라 없어 소라. 나 이거 없어. 없어. 수확은 적어도 나눔엔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직 살아있는 해녀 정신이 아닐까요? 아, 우리 물건 잡는데 소라도 잡고 옛날은 바구니 해갖고 짊어져 댕기는데 바구니를 하나씩 잡았어. 나이 먹은 분들이. 매육도 많이 하고 천추도 있고 했는데 이제 몸도 없고 털도 없어. 털. 네,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어장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나이든 해녀들의 물질은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방법을 익혀갈 뿐입니다. 날이 저물어도 물질은 계속됩니다. 어제와 같이 또 그제와 같이 내일도 계속될 물질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야간 탐사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다이버를 맞이한 건 쏠종개입니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쏠종개는 성장 후에야 독립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성장과 동시에 가시에 독이 축적되는 보기보다 무서운 녀석입니다. 보이시나요? 넙치가 바위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깊이 잠든 걸까요? 눈만 꿈뻑, 조금의 미동도 없습니다. 이번엔 어랭 놀래기입니다. 감태를 이불 삼아 잠을 청하고 있는데요. 흔들흔들 이보다 더 편안할 수 없습니다. 팔에 날씬히 갯민숭 붙이는 그야말로 암수정다운데요. 방해하지 않게 슬쩍 자리를 비켜줘야겠습니다. 빛을 비추니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불나방처럼 몰려듭니다. 먹이 활동이 밤에 활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도 발견한 걸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복입니다. 감태 옆에 딱 붙어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꿈틀꿈틀 많이 배가 고팠던 모양인데요. 먹성 좋은 전복은 수만 번 쉬지 않고 만찬을 즐깁니다. 이 녀석 좀 보세요. 아예 대놓고 감태줄기에 매달려 있는데요. 제대로 포식 중입니다. 몸이 넓고 납작한 목탁 가오리는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단꿈을 꾸는 듯 세상 평온합니다. 이 무서운 눈을 가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밖을 염탐하고 있는 듯한데요. 네, 문어입니다. 바위 아래 숨어 사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자태에 팔방 산호도 보입니다. 8개의 긴 모양 촉수를 활짝 펴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수중 무도회라도 열린 걸까요? 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하얀색.
누구의 드레스가 가장 예쁜지 뽐내는 것 같은데요. 깃털 장식이 화려한 하얀 드레스에 한 표 던져봅니다. 새우는 촉수의 독성을 지닌 말미잘을 제 집으로 삼았습니다. 천적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신 새우는 말미잘의 몸 구석구석을 청소해주며 사이좋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란색 이끼벌레 안에서 뭔가 꿈틀거립니다. 아, 앙증맞은 조그만 개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는데요. 배도라치는 빈 굴 껍질 안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놀란 건지 무심하게 휙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다음 날 충전을 마친 다이버들이 다시 금더기어를 찾았습니다. 방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 벤자리를 쫓고 있던 거군요. 위기감을 느낀 벤자리 떼는 이리저리 날쌔게 피해 다닙니다. 오늘도 사냥은 쉽지 않습니다. 주위를 지나던 부시리 떼는 다이버를 보자 순식간에 둘러쌉니다. 경계심일까요? 아니면 반가움의 표시인 걸까요? 자리돔의 놀이터인 감태밭은 평온합니다. 해조숲은 육상의 나무숲처럼 바다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 정말 숨바꼭질하는 작은 물고기들이 보이네요. 아, 너무 감쪽 같아 놓칠 뻔했습니다. 바위인가 했더니 글쎄 전복인데요. 크기가 손바닥만 합니다. 전복과 소라가 나란히 한 앵글에 들어오자 카메라 셔터가 바쁘게 눌립니다. 보이시나요, 저기?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는 바다 거북입니다. 다이버들은 얼마 전 거북 가족을 목격했는데요. 어쩐 일인지 오늘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아빠 거북만 보입니다. 어딜 그렇게 가는 걸까요? 유유자적 혼자 유영하다 이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감태숲은 어류와 페류, 갑각류 등 바다 생물들이 먹이를 얻고 번식을 하며 삶을 영위하는 요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금더기어의 바다숲은 얼마나 건강한지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정한 크기의 방영구를 놓고 어떤 종류의 생물들이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꼼꼼히 조사했는데요. 금더기어의 생태 환경은 어떨까요? 연산호 주변에 갈색의 버섯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자루바다 표고란 해조류입니다. 30m 부근에서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심 25m에서 20m 사이엔 산호만류가 우점하고 20m에서 10m 사이엔 감태군락이 우거져 있고 그 아래 모자반과 참곱슬이 같은 다양한 해조류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스펙트럼처럼 수심대별로 해조상이 구분될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고 풍부해 안정적인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저숲이 워낙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동물이 와서 서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물 다양성도 물론 굉장히 높습니다. 어류 그리고 뭐 어떤 연체동물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자연적으로 굉장히 잘 보존된 그런 생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라 분화구, 그 신비의 바다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루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 이곳이 바로 대산군 해녀 금덕이 다녀간 그 바다입니다. (2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불어오는 바람과 밀려오는 파도는 분명 해녀 금덕의 숨결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해녀 정신과 해녀 문화가 서려 있는 금덕이요.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진 또 다른 세상. 오랜 세월 잠들어 있다 깨어난 탐라 분화구는 제주의 생성 비밀을 풀어줄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해수면 변동과 제주도에서 화산 활동의 그 특성을 연계짓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탐라 해저 분화구의 규모, 그다음에 화산의 형태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형을 연구를 먼저를 해야 되고, 그다음 지형 연구와 동시에 그 분화구를 구성하고 있는 현무암에 대해서 현무암의 가장 깊은 곳부터 맨 그 상부, 최상부까지를 시료를 채취해서 그 연대를 측정하면은 그 형성 연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대와 해수면 변동 그래프와 비교를 하면은 어떤 제주도의 그 해수면 상승 하강과 화산 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고, 원시 생태계를 품고 있는 생명의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탐라 분화구. 이제 막 타임캡슐을 열었을 뿐입니다. 과연 해녀 금덕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던 걸까요?